안녕하십니까. 정비조합과 총회 진행자 국토계획경제연구원 원장 유영학입니다. 저희는 지금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총회를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조합원과 조합장이 하는 대화입니다. 일반 조합원이 조합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조합장, 총회 한다면서 이왕에 할 거니까 한번 잘해봐. 이게 남 일인가요? 이거 본인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조합에서 총회를 하기 위해서 공고 등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면 그 총회라는 것을 조합장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조합원들의 본인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위해서 총회를 진행하는 데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이 총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 조합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는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총회의 참석 유도입니다. 그런데 총회를 한다는 것은 앞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 조합원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이고, 또 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절차를 중요한 것을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진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집행부 횡포를 막는 것, 이것도 총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분들께서는 이 총회를 하고자 개최 공고가 되면 반드시 총회에 많이 참석을 하셔야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고 건강한 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민주화환경정비법에서는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알려드리고 소식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죠. 또 이 소식에는 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와 어떠한 안건으로 오늘은 회의를 합니다, 이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보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회의 종류별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추진위 단계에서 진행하는 주민총회가 있고, 다음에 추진위에서 진행하는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에서 이제 총회를 개최하게 될 텐데, 통상 공고와 게시, 다음 또 통지를 하는 기간을 보면 추진위 단계에서 진행되는 총회의 경우에는 14일 전에 공고를 하고 통지를 1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죠. 창립총회는 공고와 통지가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진행되는 총회의 경우에는 14일 전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7일 전에 통지를 보내야 되죠. 근데 이 날짜 계산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제 초일 불산의부 원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날 총회를 하기로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까지 보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9일이 필요하게 되겠죠, 최소한. 그래서 이 날짜는 어기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총회 관련해서 소식을 전하고 게시를 하라는 것은 조합원분들께서 이 총회 안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숙고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계획이 있거나 멀리 사는 분들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자기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늘리는 것은 허용이 되겠지만 이 기간보다 더 단축하는 것은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반드시 지키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법에는 공고를 하고 게시를 하고 통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고를 하고 게시를 하고 통지만 했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총회에 다 참석이 되나요? 그러시던가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합원분들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야 되고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하고 게시를 할 때도 한 장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 사무실에 게시판이 물론 만들어져 있지만 그 우리 단지 내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장소에도 꼼꼼히 전부 다 이런 것을 공고하고 게시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공고를 하고 게시를 할 때는 어느 장소에 공고를 하고 게시를 했다는 것도 또 사진도 찍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은 좀 별납니다. 게시가 됐네 안 됐네 이런 것 때문에 또 시비가 돼요. 그래서 사진도 좀 찍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법에 정해진 것은 이렇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도 SNS를 통해서도 하고 또 현수막을 걸어서도 하고 또 소식지를 보내서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것이 정석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은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공고가 되는 순간 사실 말이 총회이지 전쟁터 거의 비슷합니다.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총회를 개최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법에서 허용된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전쟁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허용된 것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말고 다 하세요. 그거 다 하셔야 조합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죠. 보통 이런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제 의사종족수에 충족이 되어야 저희가 회의를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의사종족수에 미달이 되는 수는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10명 미만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총회가 막상 잘 못 되고 나면 그때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 그때는 지난 겁니다. 시험 공부하고 똑같아요. 시험 공부하지 않고 시험 보고 나면 점수 안 나오죠. 똑같습니다. 준비를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보통 많은 조합들이 있는데 그 조합들마다 규모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현 단지 내에 사시는 분과 나가서 사는 분, 이 숫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지금 현재 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수는 적으면 20%, 많으면 60%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외부가 80% 또는 40% 정도가 외지에서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 조합에서 상근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에게 소식을 다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근하는 사람들만이 총회를 오시도록 독려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대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단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임대의원들이 함께 활동을 해서 독려를 하시는데 이 임대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함께 살고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외부에 있는 부분은 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전문 건설 상담사, 우리가 흔히들 O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OS라는 용어도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전문 건설 상담사들 전문가들입니다. 건설 사업 현장에서 아주 애쓰고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함께 투입이 돼서 총회 내용도 전달을 해드리고 또 총회에 참석해야 되는 것도 전달을 해서 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조합에서 해서는 안 될 거 있어요. 이렇게 전설 전문 상담사들이 단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나도 그 일을 할 테니 급료를 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이렇게 조합원들이 급료를 받고서 전문 건설 상담사들이 했었던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총회부터는 말썽이 생깁니다. 말썽이 생기는 이유는 이게 돈이 생기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서면 결의서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걷어놓고 안 줍니다. 그리고 돈 줘야지 서면 결의서를 낸다고 하더라.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하는 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있죠. 임대위원분들 중에서는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주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냉정하게 이 조합이라는 것은 공통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단체죠. 그런데 이사 대의원들이 반대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못됐다고 성토를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임대위원분들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편들과 같이 어울려서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런 분들 미안하지만 사퇴시키든 바꾸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 진행됩니다. 그것이 조합의 목적이 맞겠죠.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 이 단지 내외를 참석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설명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얘기하라는 거죠. 진실되게.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선 총회를 이루어 보자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앞서서 거짓 정보를 주고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곳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 있죠. 이 설명을 할 때도 이 안건에 관련하여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이 안건이 결의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안건이 결의가 되지 않았을 때 조합원들이 맞이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셔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해드리는데 이 설명을 할 때 빠지지 않고 해야 될 설명 하나 있죠. 많은 조합에서 이런 총회를 진행하는데 보통 한 16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일은 안 하고 무슨 총회만 그렇게 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법 절차가 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총회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올 때는 어느 때가 되면 또 총회를 하게 되고 그때 되면 또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도 예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빼먹으니까 다음 총회하면 무슨 총회만 하냐고 그래요. 이것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것이 있고 또 못 올 경우에는 대리인이 오실 수도 있고 본인도 못 오고 대리인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서면으로 의사표현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건설 상담 전문 요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총회장에 꼭 오십사 하고 직접 참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오해가 많아요. 건설 상담 전문가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서면 결의서를 거두러 왔다고 얘기해요. 걷는 거 아닙니다. 조합원이 내신 것을 운반하고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 정도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인데 이 대리인의 범위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죠. 이 대리제도가 있는 것은 본인의 영역을 확장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총회 관련해서는 본인 즉 조합원만 참석을 하여야 하는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를 못하게 돼 있죠. 내 대신 누가 장가갑니까? 또는 내 대신 누가 이혼해요? 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에 관련된 것은 대리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총회에서 대리를 정하는 것은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사업이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삼촌 이내의 성인 그리고 직계 존비속 이분들에 한해서 대리권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올 때는 대리인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인을 지정했다는 지정서, 위임장이겠습니다. 또 가족관계 증명원 이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막상 총회장에 와서 봤더니 이런 증명서가 없는 경우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할까요?
참석을 시키고 필요한 것들은 보강하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 대리임계나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사본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리에 대한 것도 꼼꼼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이 서면결의서에 관련해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 곳의 특성을 보면 서면결의서 97% 내고 현장에 92% 참석하고 이제 이런 조합들도 많이 보여요. 그럼 이 서면 관련해서는 임대위원님들부터 다 내셔야 돼요. 임대위원님들이 먼저 다 내셔야 되는 이유는 평조합원들이 묻습니다. 그 조합의 임대위원들에게 서면결의서 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임대위원들도 서면결의서를 안 낸 경우, 안 냈어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에 이 조합은 이렇게 생각해요. 임대위원들도 서면결의서 안 내는데 내가 왜 내? 뒤로 딱 자빠지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서면결의서가 됐든 대리인이 됐든 직접 참석했든 전체 2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나는 총회 당일날 반드시 갈 테이니 서면결의서를 안 내겠다고 하셨던 분이 총회 당일날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못 나와요. 또는 아주 굳은 일이 발생이 됐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또 날씨가 또 한몫합니다. 그러면 참석률이 근 40% 정도 떨어져요. 너무나 춥거나 너무나 덥거나 눈이 너무나 많이 내리거나 비가 몰아치거나 이럴 경우에 총회를 주최하는 입장으로는 성원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면결의서는 내시고 현장도 오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업 원만히 진행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면결의서를 이제 다 내시고 참석을 하셔서 내가 서면을 냈는데 의견이 좀 바뀌었다. 철회 요청하시면 요청 받아들여서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드립니다. 따라서 내가 서면을 냈기 때문에 나는 할 말도 못한다. 그런 엉터리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총회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총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창작 소설가 같습니다. 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이 반대 논리는 뻔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실 하나를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총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조합에서 그 A라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명을 하게 되면 이제는 B로 바뀌어요. A는 그렇다고 치고 B 때문에 안 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또 증명을 하면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C로 올라타요. 결과적으로 거짓말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회 때마다 반복이 돼요. 참 희한한 일이죠.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때마다 혼란이 와요. 이제 조합원 분들께서 가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는 귀담아 듣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조합 사무실에 오셔야 됩니다. 밖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조합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총회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책자를 보내드리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때 중간에 조합 사무실에 오셔서 궁금하신 것 다 해결하시면 돼요. 바깥에서 외방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건가 저건가 갸우뚱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께서 상담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가진 욕설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도 합니다. 어쨌든 가방도 탈취해요. 뭐 이런 일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건설 전문 상담사들은 감정 노동자예요.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폭행죄, 강요죄 이런 죄에 해당이 되어서 복잡해질 수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이런 것들을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조합은 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만히 하자는 의미에서 그 폭행을 당하고 물건을 탈취받은 사람을 설득을 해서 따두기는 것이지 고발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고, 또 상담사들이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회를 가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 말자. 근데 이 총회는 개최가 되면 표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반대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죠.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분들의 주민등록증을 빼앗들여 놓고 총회장을 아주 못 가게 하는 그런 사례도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분들은 우리 한 단지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론을 전제로 한 이런 민주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리기 바랍니다. 조합이 건강하고 또 건전한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총회장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합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고 여러분이 편하게 총회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지만, 또 조합원 여러분들도 총회가 시작이 된다 하면 내일입니다. 따라서 그날은 꼭 참석을 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참석하여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